그래서 겨울 들어간 요때 되면 완전히 코맹맹이 소리하고 콧물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얼굴 속 삼각지대를 지켜라. 아니 삼각지대요? 코, 귀, 그리고 목 이 세 부위를 연결해서 얼굴 속 삼각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균이 침투하면 질병에 노출되기도 쉬워지게 되는데요. 고혈압이나 당뇨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얼굴 속 삼각지대에 세균이 침투하면 목숨까지 위험하다. 방송 최초 공개 얼굴 속 삼각지대. 지금 여기 보면 유사한 역류가 좀 있지 않을까 의심은 됩니다. 안 있으면 터지는 거죠. 모르고 지나쳤던 얼굴 속 삼각지대의 충격적인 비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면역력 관리입니다. 떨어진 면역력을 높여서 건강을 확실하게 책임져줄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면역력을 높여 얼굴 속 삼각지대를 지키는 방법까지 네.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보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똑똑한 건강 정보와 함께하는 시간 나는 몸신이다입니다. 오늘 뭐 벌써 화면에 비쳤는데 벌써 훤합니다. 특별한 분과 함께합니다. 디자이너 황재근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눈물자. 저는요. 네. 살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근데 벌써 웃음이나. 저는 왜 처음에 왜 그 복면 네네. 그 마스크 디자이너라고 그래서 네. 아니 마스크 디자이너는 뭐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네네. 옷 입으신 것도 너무 특별하시고 안경도 그리시고 네. 정신이 부쩍 나는 게 되게 디자이너잖아, 디자이너. 원래 복면 디자이너는 아니잖아요. 저 원래는 네. 패션 디자이너인데 그럼요. 어쩌다 보니 이제 복면도 만들고 네. 뭐 이것저것 많이 하게 되네요. 예. 근데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일을 많이 해서 아프기도 해요. 네, 그래서 막 여기 섭외가 와가지고 잘 됐다. 나 여기저기 아프니까 좀 어떻게 좀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여기 여기 병원이 아니고요. 네, 그냥 진단만. 아, 진단만. 맞아요. 요즘 환절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패션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 뭔가 새로운 계절에 적응을 해가야 되는데 우리 몸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래서 오늘은 환절기 관련한 그런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뭐 겨울로 접어드는 시기 벌써 복장들이 많이 달라지셨어요. 아주 네, 뜨뜻하게 추워요. 입고 이 스튜디오를 찾아주셨는데 이런 때에 우리 몸에서 이 부위를 제대로 잡지 않으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또 치매 위험도 매우 높아진다고 합니다. 게다가 40, 50대 중장년층의 약 47%, 그러니까 거의 50% 이상은 이곳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곳에 생긴 염증 참 많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청력이나 후각을 잃을 수 있고 뇌수막염 또 뇌종양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뇌종양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글쎄 이곳에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까지인가 싶은데 갑자기 또 황재근 디자이너 얼굴이 나오니까 제가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자, 오늘의 주제 이 부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기지만 반대로 이 부위를 관리를 잘하면은 우리 신체 전체의 면역 기능도 훨씬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어디일까요? 어디야? 오늘의 주제 확인하시죠. 오늘의 주제는요. 환절기 만성질환 비상 얼굴 속 삼각지대를 찾아라. 찾아서 지켜라라는 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지켜라. 아니 삼각지대요? 네. 제 얼굴이 동그랗기 때문에 삼각지대다 뭐 사각지대다 이런 건 전혀 없고 그냥 나는 원통이니까 내 얼굴에는 없겠다 이렇게 안심이 되네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우리 지난번에 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얼굴키라는 거 왜 했잖아요. 그게 입안에 있다고 네. 그랬는데 이것도 뭐 얼굴 삼각지대라니까 뭐 이 얼굴 안에 어디 있겠죠. 제 생각에는 눈 안에 있을래나 목 안에 있을래나 어디 좀 깊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뇌종양도 뇌암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니까 어이구. 그게 겁이 나네요. 예, 예. 저 같은 얼굴은 머리도 없는데 여기다 삼각형을 어떻게 그려놔요?
아주 어려운 것 같아요. 오 박사님, 우리 얼굴에 삼각지대가 다 있다는 건데. 궁금하시죠? 네. 여러분 얼굴에는 삼각지대가 있습니다. 오호. 이용식 선생님 얼굴에도 있고 이혜정 선생님 얼굴에도 있습니다. 진짜. 저는요? 있죠? 있어요? 황재근 씨 얼굴에도 아주 뚜렷하게 삼각지대가 있습니다. 이 삼각지대는 환절기 때 문제가 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 무너지면 뇌 건강에도 아주 치명적일 수도 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저분이 정인이라는 가수신데요. 저분의 얼굴의 삼각지대 한 부분이 무너져서 한쪽 청력을 잃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극작가시죠? 아일랜드 극작가인데 오스카 와일드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지금 나와 계시는 황재근 씨랑 비슷하게 유명하신 분이죠, 저분. 아니 학원이 굉장히 비슷한데. 그러네. 잘생겼어. 저분의 얼굴에 삼각지대가 문제가 생겨서 염증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게 발전해서 뇌망염이 되고 결국 사망하셨습니다. 사망하셨습니다. 이 삼각지대를 잘 지켜야 하는 이유가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신 건강뿐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곳이 바로 이 삼각지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박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막 더 궁금하네요. 이 삼각지대가 대체 어딘지. 뭐 혹시 내 삼각지대가 좀 불안해가지고 몸이 아픈 건가? 삼각이면 이렇게죠, 이렇게가 아니고. 제가 좀 떨려서 그래요. 이거 기자하는데 삼각형을 못 그리겠어요. 아니 근데 황재근 삼각형이 안 씨, 돼. 황재근 씨는 어디가 특히 불편해요? 저는 조금 성인병이 좀 있어요. 뭐 혈압도 되게 높은 편이고. 말랐는데. 네, 콜레스테롤도 높고 당도 높은 편이고. 진짜요? 네. 아직 젊으신데. 겉으로 보이기만 제 속은 다 썩었어요. 진짜예요. 예. 오늘 뭐 어떻게든지 또 해결을 해드리고 싶네요. 앞으로 우리 답을 패션계를 정말 정말 알고 이끌어나갈 그런 디자이너인데 자 그렇다면 어디인지 또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몸신주치의와 함께하죠. 안 그래요. 자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몸신! 환절기만 되면 고통받는 얼굴 속 삼각지대. 환절기 건강의 핵심, 얼굴 속 삼각지대를 지켜야만 한다. 얼굴 속 삼각지대의 모든 것을 알려줄 몸신 주치. 이비인후과 전문의 최윤선. 예. 오늘도 여전히 성큼성큼 또 걸어 나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최윤석입니다. 저분 참 좋은 분이에요. 저 몸신 때문에 제 귀 건강이 아주 100% 건강해졌어요.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여러분의 귀 속을 다 알고 있네요. 맞아요. 지난번에 귀지 검사까지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늘은 우리 주치의신 오 박사님도 안 가르쳐주신 삼각지대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삼각지대가 어디냐? 지금 뭐 설왕설래. 하지만 짐작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네, 이 뒤에서 들어보니까 이 삼각지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들 하시는데요. 우리 얼굴에도 중요한 삼각지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네. 귀. 이렇게 코, 귀, 그리고 목 이 세 부위를 연결해서 삼각형이 그려지게 되잖아요. 네, 이것을 바로 얼굴 속 삼각지대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난 이렇게인 줄 알았어. 네, 이제 큰 기온차로 인해서 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면 이 환절기 때문에 유행하는 질환이 있죠. 이제 바로 이 호흡기 질환인데요. 이를 제때 치료하지 못하게 되면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아니 제가 여기 처음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아니 이렇게 얼굴에 삼각형 하나 그려놓고 이게 전신 건강하고 관련이 있다는 게 조금 잘 믿기지가 않네요. 저기 네, 저 삼각형은 저 가면 맞을 때 많이 그리거든요. 이 뚫어야 돼가지고. 맞죠. 네. 근데 환절기가 되면 원래 피부가 건조해지니까 그냥 뭐 수분을 지켜야겠다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있어도 귀, 코, 목을 뭐 있는 이 삼각지대를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어떻게 지키는지 궁금해요. 뭐 다 닦고 다녀? 다 닦고 다녀? 저 죄송한데 황재근 씨 때문에 옆에서 너무 푸드덕거려.
누가 봐도 선생님이신데.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뽕이 한 마리. 정신이 산만해서. 네, 그러니까요. 아니, 정말 엄청난 반응이 옆에서 저도 계속되니까 저도 계속 이 눈이 왔다 갔다 하는데 대단한 능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단한 능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생각해보세요. 코, 귀, 목. 그리고 환절기에 그래 호흡기 질환 많지 이런 생각은 정말 많이 하지만 그것이 무슨 아까 오스카 와일드의 사망 원인도 각보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는 조금 생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각각의 부위가 우리 몸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관리가 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하나하나 좀 확실하게 짚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어디를 살펴볼까요? 네. 우리가 지켜야 할 얼굴 속 삼각지대 중에서 그 첫 번째는 바로 코입니다. 코. 우리가 이제 숨을 쉬면 코나 입으로 이제 공기를 들이마시게 되죠. 그 들어간 공기가 폐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코는 공기의 상태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신체를 방어하는 최전선의 파수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깥 공기가 이 비강을 통과할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찬 공기는 데워주고 먼지가 있는 건 걸러줍니다. 우리가 보통 숨을 이렇게 한번 들이쉬면 온도나 습도가 10%씩 올라가게 됩니다. 온도나 습도가 10%씩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깥 공기가 아무리 차갑거나 뜨겁다 하더라도 했을 때 코 뒤쪽에서는 대략 우리 체온과 비슷한 35도씨 정도를 유지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습도 같은 경우도 했을 때 정상적인 경우는 대략 90% 정도의 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굉장한 가온 가습 기관입니다. 네, 또한 이 코 점막에 끈끈한 이 점액이 있는데 이 점액을 통해서 먼지와 세균을 걸러내는 이런 공기청정기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코가 특히 싫어하는 환경이 요즘 같은 바로 환절기입니다. 왜 그렇죠? 그 차고 건조한 기후와 또 큰 일교차가 있게 되면 찬 공기나 먼지 같은 외부 자극들이 코 안에 있는 전목을 직접적으로 자극을 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일어나진 않아야 되는 그런 비정상적인 반응들이 일어나죠. 제가 얼마 전에 감기에 걸린 것처럼 재채기가 계속 나고 맑은 콧물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게 말을 하는데 계속 콧물이 흐르니까 제가 생방송 중에 이게 계속 콧물이 나서 중간중간에 휴지로 막 막고 이랬거든요. 먹어야지. 그래서 저는 많이 드세요? 아유, 정말 가만히 있으면 감기인 줄 알고 병원에 갔는데 그게 아니라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비염 진단까지 받아본 적은 없지만 감기 걸리면은 콧물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콧물 감기가 되게 심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극 찍을 때 여기다 콧수염을 붙여놨는데 코는 풀어야겠고 어떡해요? 가끔 황 디자이너처럼 마시기도 해요. 맛은 별로 없어요. 지금 이모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이렇게 차고 건조한 기후 때문에 가장 많이 늘어나는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비염입니다. 네, 맞습니다. 비염 환자 다들 고생이 많은데 이 시기에 특히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안에 따르면요, 그 비염 때문에 병원을 찾은 환자의 수가 2009년에 549만 명이었는데요. 2013년에 627만 명으로 5년 사이에 78만 명, 즉 14.2%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염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수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비염은 이 콧물, 재채기, 그리고 가려움증, 또 코막힘 이런 4가지 증상 중에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을 동반하는 코 점막의 염증성 질환입니다. 코 중간에는 비중격이라고 하는 코를 좌우로 나누는 기둥이 있습니다. 그 공간 좌우 양쪽으로는 이 비갑계라고 하는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콧살들이 크게 3쌍이 존재합니다. 네. 이곳에 이제 염증이 생기면 이 혈관이 충혈되게 되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점막도 같이 붓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분비물도 많이 나오게 되고 외부 자극에도 좀 약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 왼쪽 사진보다는 오른쪽 사진에
돌기 부분이 훨씬 더 부어 있죠. 네. 이 반복되는 코의 염증으로 인해서 이 비갑계가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다가 아예 부어버린 겁니다. 이러한 비염은 이 몸에 나타나는 증상이 감기와 비슷하게 되죠.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 보통 감기는 오한이나 발열, 몸살 같은 증상들이 같이 동반이 되고요. 특별한 치료가 없어도 사실은 1주에서 2주 내에는 가라앉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좀 편안하게 하는 대증 치료를 하면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비염 같은 경우는 이런 발열이라든지 오한, 몸살 같은 증상이 거의 동반이 되지 않고요. 오직 콧물, 코막힘, 재채기 또는 가려움증 이런 증상들로만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비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저 감기를 한 달 알았어요, 2달 알았어요. 감기는 한 달, 2달 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와, 어떻게? 제가 학생 때 맨날 코가 막혀가지고 이비인후과에 거의 날마다 출근했는데 근데 이게 막 코가 막혀 있어서 콧물조차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코를 어떻게 풀었냐면 그때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나 이게 먹다 너무 좀 그렇잖아요. 맛도 이상하고. 살겠다, 정말. 근데 이렇게 한 다음에 입으로 뱉었어요, 진짜. 아니, 지금 이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결코 뭐 저기 한 게 아니라 사실 그런 경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콧물은요, 사실 어릴 때 누구나 한두 번은 다 먹어보죠. 그러네. 한두 번이라. 네. 근데 성분상으로는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그래요? 네, 아니, 뭐 물이 권장 대부분이죠.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걸 먹으라고 합니다. 우리 코 속에서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나오는 콧물량이 대략 1.5리터 정도 됩니다. 대략 1.5리터 정도 됩니다. 1.5? 네. 어머, 그럼 제 1.5리터를 콧물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오는 걸 계속 드셨으면 그 정도의 수분을 너무 많이 드신 거예요. 먹었네. 야, 콧물 1.5리터? 아니 1.5리터면 페트병 하나 아니에요? 예, 어떤 분은 물을 하루에 그만큼도 못 드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물도 못 먹어. 그게 여기 어디에 들어있어요? 이게 조그만 콧구녕 안에? 어디로 그 간다? 점막 안에서 계속 이렇게 분비가 되는 거죠. 거예요.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콧물이라는 게 바깥으로 흐르는 콧물이 1.5리터라는 뜻은 아니죠. 아니죠. 예.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순환이 만들어지는. 되면서 뒤로 위장 속으로 넘어가는 콧물량이 1.5리터 정도는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담배 연기라든지 매연이라든지 온도 변화, 에어컨 바람 이런 자극을 받게 되면 저보다 더 많은 양의 분비물이 계속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비염, 네. 이게 환절기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이제 삼각지대에 딱 들어가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이 코는 코 뒤쪽으로 우리 목과 귀로 연결되는 통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코 기능이 조금만 무너진다 하더라도 목과 귀의 기능도 연속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코 주변에 있는 그 혈관들은 뇌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코 안에 어떤 염증이 생길 때 혹시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이 뇌로 세균과 염증이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뇌로 세균과 염증이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주위에서 보면요, 저는 비염 하는 거를 크게 큰 병이라고 생각 안 했었어요. 왜 맞아. 감기하면 네, 코가 맞아요. 막히기도 하고 네. 그냥 흔히 말하는 코에 염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 친구 하나가요, 정말 이 봄에서 가을에 꽃 필 때 또 지금 요 가을에서 겨울 들어간 요 때 알러지. 되면 완전히 코맹맹이 소리하고 그냥 훌쩍거려서 걔랑은 어디 가기도 싫을 정도로 그냥 고생을 하더라고요. 저 비염이 열이 펄펄 끓고 막 수술해서 고칠 수 있는 거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잘 낫지도 않고 조금 애매기는 것 같더라고요, 저거. 그냥 지병이야라는 거 하면서 그냥 비염 달고 사시는 분들이 사실 주변에 워낙 많아요. 그래서 갑자기 굉장히 그런 많이 사람이 그렇게 많아. 지내시는 네. 분들이 네. 있으셨죠. 근데 이 비염은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고요. 또 알레르기성 비염 이외의 비염, 그러니까 비알레르기성 비염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즘같이 이게 날씨가 추워질 때 그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가하는 것은 비알레르기성 비염입니다. 네. 이 비알레르기성 비염 중에 대표적인 예가 혈관 운동성 비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바람뿐 아니라 이 밥 드실 때, 식사할 때 뜨거운 걸 먹거나 또는 차가운 걸 마시고 이럴 때 유독 코를 훌쩍거리시는 분들이 있죠. 네.
콧물이 그렇게 계속 나고 자꾸 그런 증상이 반복이 된다고 하면 혈관 운동성 비염일 수 있습니다. 혈관 운동성 비염일 수 있습니다. 아니 밥 먹을 때 나는 그 콧물 이것도 비염 때문에 그랬다고요? 나는 이때까지 음식의 냄새를 맡으면 코가 흥분해가지고 너무 좋아서 콧물이 나오는 줄 알았어.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보통 저는 매운 거 먹을 때 이렇게 콧물이 막 나고 막 좋아가지고. 네. 저는 평소에 멀쩡하다가 뜨겁고 매운 것만 먹을 때 막 콧물이 계속 나거든요. 맞아. 그것도 활동성 비염 중에 하나인가요? 네, 혈관 운동성 비염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앞으로 이제 떳떳하게 먹어야겠네. 먹으면서 막 코 흘리면은 나 코 흘리면 나 혈관 운동성 비염이야. 조용히 할래? 나 밥 먹을게 하고 먹어야 되게 똑똑해 보인다. 시켜 보이죠. 이렇게 혈관 가만히 좀 있어, 가만히 좀. 선생님이 저를 순간 사람이 아닌 눈빛을 쳐다봤어요. 난 무슨 오골기 하나 앉아. 아니 내 대머리 독수리라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오골계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봐요. 자, 혈관 운동성 비염 이런 자극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실험을 해보셨다고요? 네네. 우리 코가 외부 자극에 노출됐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체크해 봤는데요. 이 혈관 운동성 비염을 가진 사례자에게 여러 자극을 줘봤습니다. 그리고 그 코의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병원에 오셔서 체크를 했는데 이제 코 속을 좀 더 잘 볼 수 있게 실험 전에 비점막 혈관 수축제라는 게 있어서 그 코 점막을 인적으로 약간 수축하게 만들어서 정상적인 모습을 일단 만들어 봤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코 속이 지금 중간에 동그라미로 쳐 있는 부분이 공기가 들어가는 통로가 충분히 열려 있는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렇게 공간이 어느 정도가 유지가 돼야 우리가 숨을 쉴 때 충분한 양의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붓기 없는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상적인 상태 이후에 약 15분 정도 에어컨 바람을 쐬게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계절은 지금 뭐 늦가을로 가고 들어가는 있는데 에어컨 속에 15분. 네. 그래서 이 코의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살펴봤어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도 변화가 있나요? 네, 보통 15분, 20분 정도면 온도 자극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내시경으로 코 안쪽을 봤는데요. 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사진 보여주세요. 처음 정상적인 것보다는 다시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코 안이 조금 부어서 그 검게 보이던 공간들이 좀 좁아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찬바람이 안 좋다. 이 에어컨 바람을 환절기 때 부는 찬바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왜 이때 유독 콧물을 줄줄 흘리시는 분들이 많아지는지, 왜 고생하시는지 알겠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이번에는 얼음을 입에 물고 10분 정도 기다려봤습니다. 얼음? 얼음이요? 시리겠다. 자, 그 결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게 엄청 부었다. 10분 만에. 아까 전에 그 처음 정상적인 때는 코 뒤쪽까지 공간이 다 보이지만 지금은 이 틈이 거의 붙을 정도로 많이 부어 있고요. 세상에. 또 잘 보시면 이 붓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콧물 양, 분비물의 양이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게 갑자기 찬바람이 들어오게 되면 코는 그 온도 변화에 적응을 하게 됩니다. 이때 혈관을 확장하거나 수축하는 과정에서 이 점막이 많이 붓게 되고 이때 콧물이 다량 분비하게 되는 거죠. 그 분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일시적으로 부은 점막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도 됩니다. 그런데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다가 염증이 생기면 비염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니 코가 생각보다 되게 예민해요. 네.
진짜 그냥 나면 나는가 보다 이랬지 그게 그러니까. 질환인 줄은 몰랐네요. 저희가 식사할 때 또 공기가 막 바뀔 때 왜 콧물이 나나 하는 것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였고요. 자, 이 비염의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이제 그렇죠.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그 알레르기성 비염이죠. 네. 알레르기성 비염은 말 그대로 면역계의 알레르기 반응에 의해서 유발되는 비염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약 14.5%또에서 한 33% 정도가 앓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흔한 만성 질환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5억 명이 앓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약 5억 명이 앓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알레르기성 비염의 원인은 크게 유전적인 원인하고 환경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환경적인 요인에는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곰팡이 등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대표적인 물질들이 호흡을 통해서 코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흡입된 이물질에 대해서 다른 이상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알레르기 비염이고요. 코 점막에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콧물, 코막힘, 그리고 코가 간지러운 그런 증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있었네요, 알레르기성 비염이. 예전에 저 이렇게 벨기에에서 유학할 때 거기 이렇게 막 4월 되면은 이렇게 막 나무가 되게 많이 들어서 막 가루가 막 날려요. 근데 그러면 막 콧물이 막 줄줄나고 막 눈을 뜰 수도 없고 막 울고 다녔었거든요. 기분 좋아. 네, 근데 막 말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막 너 왜 울고 있어 이러면은 너무 좀 무식하게 들면 꽃가루잖아요. 네. 그래서 플라워 파우더 알레르기 이런. 맞아요, 비슷해요. 지금 얘기하신 게 이 알레르기 비염을 조금 세분하면 통연성 알레르기 비염이 있고요.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이 있습니다. 이제 통연성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항상 주변에 있는 애들, 진먼지, 진드기, 곰팡이, 바퀴벌레 뭐 이런 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극을 받는 거고요. 계절성은 그 특징적일 때 봄에는 수분 폴렌, 그러니까 트리 폴렌이 많이 날리니까 아마 그런 거에 자극을 받으셨어요. 진먼지나 곰팡이는 사실 잘 모르긴 해요. 눈에 잘 안 보이니까. 그렇죠. 네. 세번 보여. 근데도 왜 밖에서는 멀쩡하다가 또 집에 들어가서 갑자기 재채기 한다든가 뭐 커튼을 여닫을 때 갑자기 재채기 한다든가 이런 또 있어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게 진먼지 진드기를 의심해 봐야겠죠? 걔네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커튼이라든지 카펫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걔네들이 살기가 좋은 방마다 커튼이 다 있는데. 그 진먼지 진드기라는 말을 들으면 반갑지가 않습니다. 그걸 또 자세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봐도 참 이쁜 데가 없어요. 맞아요. 사실 이게 일반 가정집에서 실험을 해봤는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보기가 그렇게 썩 이쁘진 않아요. 그죠? 자, 한번 화면을 보시죠. 징그러우시죠? 왜 이렇게 많아? 뭐야? 왜 이렇게 많아? 뭐야? 저게 바로 알레르기 질환의 주범인 진먼지 진드기인데요. 이게 습하고 따뜻한 곳을 좋아합니다. 또 사람이나 동물 몸에서 떨어져 나오는 단백질 덩어리들, 비듬 같은 거, 몸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들을 먹고 사는데요. 집에서 진먼지 진드기가 한두 마리 발견됐다 이러면 조건만 잘 맞으면 금세 50마리로 금방 늘어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먹고 있는 게 다 우리 몸에서 떨어져 나오는 단백질 덩어리들인 거죠. 예. 그거구나. 또 집을 흔쾌히 공개해 주신 분을 찾아서 인천으로 가봤습니다. 5, 6년 전부터 이제 비염이 있었습니다. 증상은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코막힘이 좀 주된 증상이고요. 밤에 자고 일어나서 뭐 자기 전이나 일상생활에 코막힘이 좀 많이 심한 편입니다. 이런 분들 정말 많아요. 사실 저도 비염이 있고. 깔끔한데요? 자, 집안은 뭐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나 카페트 있네. 자, 그래서 카펫, 이불, 그리고 침대 매트리스를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아유, 뭐 집집마다 우리 집도 저럴 거야. 자유롭지 않은 거죠. 청소를 열심히 했는데도.
특별한 집이 아닙니다. 하지만 집안에 저렇게 비염인 환자가 있고 그리고 그 댁에 여러 군데에서 먼지를 채취해봤습니다. 결과가 궁금한데 사실은 이제 본인도 참 궁금해서 이 실험에 응해주신 집을 흔쾌히 내어주신 사례자가 오늘 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 있는 26살 정준규라고 합니다. 네. 평상시에 우리 집은 좀 깨끗하게 정돈이 돼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어떠세요? 평상시에 부모님께서 빨래도 자주 해주시고요. 뭐 외출 전후나 제가 섬유 탈취제 이런 거를 자주 뿌리기 때문에 좀 깨끗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지금 봐도 아주 깔끔해 보이세요. 근데 이 집에 이제 먼지 채취해서 거기서 어떤 일이 있는지 뭐 결과는 듣지 못하셨죠? 네, 밖에 있으라고 해서 결과는 아니 사실 그렇게 있으라고 해서 나가 있었고 지금 이제 올 때까지도 아무도 결과는 알려주지 않은 채로. 알겠습니다. 여기서 봐야지 충격적입니다. 그렇지. 하지만 또 집에서는 이제 어머니께서 아무래도 비염이 있는 아들이 있으면 신경 쓰시죠. 그렇죠. 예, 결과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들이 많이 있는 그 공간에 카펫이 있었는데, 예, 카펫 속은 어땠는지 결과 보실까요? 이렇게 관찰을 하나하나 했습니다. 보고 싶잖아. 보고 싶잖아. 지금 빨간 동그라미 안에 보이는 게 이제 집먼지. 이렇게 반짝거리는 거. 네. 또 지금 보시면 요거는 이제 배설물. 잘 보시면. 어머. 저건 진드기죠. 지금 살아있는 진드기. 죽여버려. 지금 또 움직이잖아요. 살아있는 겁니다, 지금. 어우, 또 나왔어요, 또 나왔어. 움직였어. 일부만 채취한 건데도 저렇게 많아요? 방 안에 매트리스, 또 저희가 이불. 아우, 이불이 진짜 걱정이야. 벌써 사체가 하나 나왔어요. 잘 보시면 또 보입니다. 여기 살아있는 게. 또 움직이는 거 보이시잖아요. 또 나왔습니다. 막 움직여요. 움직여. 계속 움직이죠, 지금? 또 한 마리가 나왔어요. 이렇게. 이불을 좋아하네요. 따뜻하니까. 막 움직여. 이거 보시면은 참 기분이 안 좋으실 거예요. 좋아요. 아니 우리가 자고 있는 걸 얘네들은 다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밤새도록. 참 기분 나쁘네. 이것이 이불 늘 덮고 주무시는 이불이에요? 아이고, 아무래도 이불은 좀 자주 세탁하실 텐데 어머니께서. 네, 세탁도 자주 하고 관리도 잘하는데 예. 좀 충격적이네요. 어머님이 다 관리해 주시는 그런 곳인데도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은 뭐 우리도 다 똑같은 상황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충격 이불 많이 덮지도 말고 깔지도 말고 그냥 서서 자. 그만 덮고. 사실 저는요, 집먼지 진드기 그래 거기서 3마리 여기서 5마리 뭐 그 정도는 다 있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문제가 간단치가 않거든요. 정준교 씨가 5, 6년 됐다고 했는데 비염. 그럼 현재 정준교 씨의 문제 원인을 진먼지 진드기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황상으로 봤을 때 비염 유발 원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나왔구나. 그러니까 저런 상황에서 반응을 안 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예민한 분도 계시다는 거죠. 네. 이거 좀 해결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 진먼지 진드기의 경우에는 햇빛에 닿으면 바로 말라 죽기 때문에 일광 소독이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만일 햇볕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좀 말리기 어려운 가옥 구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가정에 있으신 그 헤어 드라이기 있죠? 헤어 드라이기로 이불을 좀 바싹 말리는 것도 좋고요. 또 이게 바싹 말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체를 잘 처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좀 털이개로 털든지 막대기로 이렇게 툭툭 쳐가지고 그 침구류를 잘 터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염 때문에 고생하는 분도 많지만 그 원인도 따지고 보니까 정말 많이 있네요. 뭐 찬바람일 때 뭐 얼음도 그렇고 진먼지, 진드기 등등의 지금 여러 가지 원인들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코가 답답하면 입을 열게 되죠. 그래서 자고 일어났을 때 내가 입으로 숨 쉬었구나 하는 거 본인이 느끼게 맞아, 돼요. 목이 따가울 때도 따가워, 그렇죠. 말라 있어. 입이 말라 있거나. 이대로 굳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디로 숨을 쉬세요, 황정은 씨? 아니 뭐 입으로 좀 많이 쉬긴 해요. 네, 되게 습관적으로 되게 익숙해요. 그게 저한테는. 근데 입으로 숨을 쉬고 자고 나면 숙면 푹 잠잤다고 생각이 돼요? 아니,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렇죠. 뭔가 답답한데 입을 벌린 듯한데 이렇게 베개가 이렇게 침이 좀 젖어 있을 때가 있어요. 얼룩이 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안 봤는데. 세상 들어온 얘기 다 하네요. 아니 자다가 침 흘릴 수도 있지. 저게 이제 그 구강호흡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몸신 패널분들 심호흡 한번 해보세요. 심호흡. 네. 일반적으로 환자분들한테 심호흡 해보세요. 이렇게 갑자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숨 쉽니다. 이런 사람은 사실 거의 없어요. 이 왜 그러냐 하면 공기는 코를 통해서 들어가는 공기만 폐 끝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했을 때 공기가 더 깊게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맞아요. 네, 우리가 코를 통해서 그 들어가는 공기량은 하루 평균 23,400회를 통해 약 13,500리터의 공기가 13,500리터의 공기가 드나들게 됩니다. 배불러요. 13,000 그러게. 와, 그래서 내 배가 나온 거야, 지금? 공기 좀 뱉어내세요, 좀. 진짜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공기를 걸러주는 코가 만약에 비염 때문에 공기가 코로 제대로 못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그렇구나. 생각하기도 힘들다. 자, 입으로 숨을 쉬면 코로 숨을 쉴 때보다 보통 이 폐로 들어가는 공기 양이 약 20% 정도가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코의 해부학적 구조 때문인데요. 코 안에는 비밸브라는 구조가 있는데 이 구조가 일정한 틈을 유지를 해야 깊은 숨이 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입에는 이런 구조가 없죠. 그래서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이 공기를 폐로 보내는 작용이 효율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폐에서 몸으로 공급하는 산소의 양도 줄어들게 되겠죠. 네, 그 상태가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결국에는 혈액 내에 있는 산소의 양이 충분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혈액의 흐름도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됩니다. 코 호흡을 할 때 또 입 호흡을 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도 저희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그 정준교 씨의 그 생혈액 검사를 통해서 적혈구 상태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많이 도와주셨네. 적혈구가 왜 이렇게 붙어 있고 왜 이렇게 그렇죠. 많지? 적혈구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적혈구가 왜 이렇게 붙어 있고 왜 이렇게 그렇죠. 많지? 적혈구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저기 그 이 도넛처럼 보이는 애들이 적혈구예요. 정상인 경우는 이렇게 교통체증이 없죠. 네. 지금 오른쪽 사진에 우리 정준교 씨의 혈액 샘플 결과를 보게 되면 한눈에 봐도 심하게 뭉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혈구의 뭉침이 심하다는 것은 결국 이 순환 장애 및 면역력의 저하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그 정준교 씨의 경우 코로 숨을 못 쉬고 입으로 자꾸 숨을 쉬다 보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기전에 의해서 산소 공급량이 떨어지게 되고 혈액 순환이 안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야, 이렇게 보니까 좀 확연하게 비교가 되네요. 사실 이렇게 입으로 숨을 쉬는 것을 지금 이제 뭐 그래 입으로 숨 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셨다가는 큰일이 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면 성인병들이 다 유발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고혈압이나 당뇨나 좀 심하면 심근경색증, 뇌졸중, 치매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입으로 숨 쉬는 거 이거 바르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남 얘기 같지가 않아요.
이 코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한 가온 가습 기관이죠. 그래서 먼지도 걸러주고 습도도 올려주고 온도도 올려주고 보내야 되는데 이 비염 때문에 코가 부어서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이런 과정이 생략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걸러져야 되는 게 걸러지지 못하고 내려가고 차가운 공기가 그냥 유입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폐까지도 좋지 않은 그런 공기가 유입이 되는 거죠. 그 결과로 오래 진행이 되면 폐 기능도 약해지게 되고 또는 각종 폐 질환에 취약해지고 또 하나는 그 입으로 들어가는 길 중에 편도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요. 그런 편도선이 자꾸 붓게 돼요. 코 기능이 떨어져서 입으로 숨을 쉬시는 분들 경우에는 편도선이 성인에서도 굉장히 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적으로 편도염을 앓았다는 증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강호흡을 하게 되면 이런 폐질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질환을 유발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최근에 비염을 앓았던 사람으로서 짧게 앓았지만 그때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정말. 근데 바로 잡혔네요. 네, 정말 다행이죠. 네. 저는 일시적인 거여서. 근데 이게 정말 만성으로 번진다고 생각하면 끔찍하거든요. 이거 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우리 보통 코 기능에 나쁜 거는 차고 건조한 겁니다. 네, 코에 좋은 거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입니다. 그걸 생각해 보시면 요즘처럼 일교차가 심한 날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그러니까 온도 차를 줄이는 거군요. 그렇죠. 일단 한번 찬 공기가 바로 들어오지 않게 마스크를 사용하고 또는 스카프로 이렇게 좀 목을 감싼다든지 해서 비강내 온도가 내려가지 않도록 얼굴 주변 온도가 내려가지 않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예방법 중에 하나라고 네,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뭘 드셔? 뭘 드셔? 어떻게 좀 묶고 놓죠? 숨을 쉬어도 웃고. 흥이 많아서 그래요. 자, 이번에 또 어떤 삼각지대 다뤄볼까요? 네, 환절기 만성질환, 얼굴 속 삼각지대를 지켜라. 이번에 알아볼 곳은 바로 목입니다. 오늘은 그 목 중에서도 그 안에 있는 후두라고 하는 부분을 볼 겁니다. 후두가 정확히 어딘지요? 네. 그냥 우리 보통 남자분들 이 아담스 애플이라고 하죠? 예, 한국말로 갑돌이 사과라고 하는 부위. 여기를 꽉 잡으면 이 뭔가 이런 꼭 후추통 같은 부위가 이렇게 잡히게 돼요. 고기가 바로 후두입니다. 후두인데요. 이 후두는 이 목 앞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흔히 울림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목 속에 공기가 이 통과하는 호흡기관의 일종입니다. 이런 호흡기관의 일종이기 때문에 코나 입으로 호흡한 공기가 이 후두를 지나가면서 마찬가지로 이물질도 걸러주고 또 습도도 높여주는 어떤 공기청정기 또는 그런 가습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화면을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사진에 보면 우리가 그 후두라고 하는 부분을 덮어주는 뚜껑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는 저렇게 후두개가 조금 날씬하게 있어서 필요할 때만, 음식이 내려갈 때만 폐로 음식이 들어가지 않게 저 후두를 덮어버리게 됩니다. 그 후두개 안쪽에 보이는 조그만 틈새가 있는데 그 부위가 바로 성대고요. 소리를 내는 성대이고요. 그 안에 보이는 까만 공간, 그게 이제 폐로 들어가는 기관지가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후두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퉁퉁해졌죠. 중간에 틈도 보이지 않게 되고 보기만 해도 아프네요. 그렇게 되면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자, 이처럼 염증이 생겨서 빨갛게 부어오르고 또 통증이 동반되는 질환을 후두염이라고 부릅니다. 자, 기온차가 큰 환절기에는 이 대체적으로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공기 중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에 의해서 감염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후두는 이 성대를 포함하고 있는 상기도 중에서 가장 좁은 부분이기 때문에 염증에 의해서 이 후두가 좁아지게 될 경우 공기의 통과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돼서 이 우리 숨 쉬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요게요. 네. 아이들이 사실 이 후두염이 생기면 정말 조금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기침은 계속 하는데 기침 소리도 맞아요. 강아지 짖는 소리, 콩콩거리고 숨이 쉬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급하게 병원을 와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숨을 못 쉬어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후두염이 생기는 것은 굉장히 주의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뭐 그동안 목이 좀 아프거나 뭐 말할 때 약간 쉰다 그러잖아요. 쇳소리가 나거나 그래도 그냥 그런가 보다 좀 쉬어지면 괜찮겠지 크게 뭐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후두염은 사실 감기 오면 나 목소리 바뀔 수 있어, 목도 아파라고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이런 급성 후두염, 감기 후에 오거나 또는 다른 염증 후에 오는 급성 후두염을 그냥 놔두고 방치하다 보면 염증이 자꾸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후두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후두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만성적인 만성 후두염에 쉽게 걸릴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집에서 그러니까 내가 혹시 후두염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특징적인 우리 신체 증상은 그 쉰 목소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뭐가 걸린 이물감 같은 증상이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뭐 2주 이상 계속 지속이 된다.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뭐 후두염이 있는지, 결절이 있는지, 혹시는 나쁜 후두암이 있는지 이런 정확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솔직히 조금 이제 따갑거나 아니면 내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다, 이거 쉬면 괜찮겠지 해서 그냥 두시는 분들이 그렇죠. 거의 대부분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거 그냥 방치할 경우에는 뭐 어떤 일이 생기나요? 네, 맞습니다. 이 후두염이 심할 경우에는 부으니까 공기 통로가 좁아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호흡 곤란 증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치료가 늦어지게 되면 그 주변의 염증이 자꾸 자극을 되기 때문에 천식이라든지 그 아래쪽에 있는 기관지염, 더 깊게는 폐 염증이 생기는 폐렴 등으로도 발전할 수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기 걸려서 병원 갔을 경우에 제일 먼저 사실은 체크를 해보는 게 바로 후두죠. 자, 오늘의 여러분의 후두는 안녕한지 지금부터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 지금 저희가 준비를 이제는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조사합니까? 요건 몰랐죠? 아주 반가운 기회가 나왔네요. 예, 뭐예요? 몸신 가족들이 참 저 가깝게 여기는 그런 기계이기도 하죠. 예, 오늘 후두 상태 확인하신다고요? 이 즈음에는 아무래도 조금 좋지 않은 분들이 계실 확률이 있죠? 요즘 계절적으로 코 기능이 떨어질 때이기 때문에 후두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황재근 씨는 혹시 이렇게 뭐 본인의 이렇게 내밀한 곳을 시청자 여러분께 많이 보여드린 적이 있나요? 지금 정은아 씨 뒤에 보니까 저기 이렇게 확대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난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처음 봤어. 자, 그러면 우리 황재근 씨 기대되는데요. 황재근 씨의 후두를 저희가 런웨이처럼 걸어야지. 갑니다. 등은 앞으로 숙이고 손은 무릎 쪽에 넣어주시는 게 좀 편하실 거예요. 네, 고개만 하늘 보세요. 고개만 하늘 보시고 약간 혀 길게 메롱, 고개 하늘 보시고 제가 좀 잡을게요. 자, 고개 드시고 되게 힘들어요. 죄송해요. 괜찮으세요? 근데 왜 저렇게 길어요? 지금 이 내시경은 그 후두 내시경이라고 아래쪽을 볼 수 있게 굴곡된 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목 뒤까지만 집어넣게 되면 그 아래쪽에 있는 면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뭐 끝까지 넣거나 이러진 않고요. 이렇게 혀를 잡히는 게. 그렇죠. 그렇죠. 저도 혀를 잡는 느낌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자 고개만 하늘 보시고 자 노래하듯이 히 하고 높은 소리 내주세요. 시. 잘 나왔어. 이렇게 잘 보일 수가. 정말 이렇게 다르군요. 진짜 잘 보인다. 대박이다. 그런데요. 저기 하나 문제는 위산 역류가 좀 있지 않을까 의심은 됩니다. 왜냐하면 요 부위가 식도인데 식도 부위가 조금 많이 부어 있으세요. 그래서 목에 위산이 넘어가는 모습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서 혹시 속이 많이 쓰리다거나 가슴이 타는 느낌이 든다거나 그거는 역류성 후두염 증상을 조금 의심해 봐야 되고요. 생활 습관을 조금 교정하시면
좋아질 수 있어요. 그거 말고는 이 모습 자체는 저희가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생각보다 너무 또렷해. 그래요.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아름답네요. 그러니까 네. 구조적이고 뭔가 건축적이게 이 목속이. 그러게요. 예. 재밌어. 자, 바톤 타치 해주시고요. 좋습니다. 고개만 살짝 이렇게 새가 물 먹듯이 고개를 하늘로 조금 봐주시면 네, 됐습니다. 새하고 비교하기에는 조금. 네. 자, 혀 내미시고. 내가 좀 잡을게요. 네. 아, 오늘 자, 또 이렇게 감사 받으셨어요. 하고 소리 내보세요. 네. 숨 쉬어보세요. 숨 쉬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왠지 통통한 것 같은데. 소두가 통통한 그 안에 있었어요? 지금 보시면 구조가 이제 사람마다 정말 다 모양이 다 다르죠? 네. 다 다르죠? 지금 후두개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부분 후두보다는 조금 이렇게 좁습니다. 네. 이렇게 좀 꺾여 있는 후두. U자가 깊어요. 네네네. 네. 옆에가 살이 쪄서 밀려서 그래요. 옆에가 살이 쪄서 밀려서 그래요. 어떡해. 속이 깊어서 그래. 속이 깊어서. 그 다음이요? 네. 역시 마찬가지로 그 뒤쪽 부위가 굉장히 많이 좀 부어 있는데 저거는 다른 종류의 후두염을 조금 의심해봐야 되는 상황이긴 하고요. 다른 종류요? 네, 아니요. 뭐 나쁜 건 아니고요. 아까 얘기 드렸던 역류성 후두염이라든지 소 기능이 떨어져서 만성적으로 자꾸 자극을 받은 후두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구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분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예. 고개 등 살짝 숙이시고요. 고개만 하늘 보시고요. 히 하고 소리 내주세요. 다시 시작. 숨 쉬어보세요. 대자로 걸렸는데. 아주 시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화를 내면서요? 물이 확 끌리네 그냥. 창문을 열어라. 확. 하나 지금 좀 상태 좋지 않다고 그러셨는데 어떻습니까? 자, 지금 보기는 별로 안 사실은 보고 점막이나 이런 게 되게 예쁘잖아요. 네. 그러니까 깔끔하게 잘 붙어 있어서 네. 건강한 후두로 보이긴 하는데요. 자세히 확대해서 보시면 쭉 내려오다 보면 여기가 조금 부어 올라 있어요. 네. 성대 결절도 있죠. 네, 지금 여기 보면 이 V자 모양의 근육이 성대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낼 때는 이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소리가 나는 건데 아마 감기를 앓으셨거나 염증이 좀 있으셨을 테니까 그 상황에서 목을 많이 쓰면 염증 있는 부위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터지는 거죠.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터지는 거죠. 그게 이제 성대 결절인데요. 심한 경우에는 그 밑에 피가 차기도 하고요. 지금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표면 일부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절은 아니고요. 뭐 결절 직전 단계 정도. 네. 관리만 잘하시면 특별히 문제는 없어요. 예, 아주 예쁘고 시원합니다. 근데 현재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네요. 아이고, 맙소사. 예. 자, 이렇게 해서 예, 얼굴 속 삼각지대 이제 거의 뭐 그 비밀이 다 열렸습니다. 저희 목까지 살펴봤네요. 목이 안 좋을 때는 따뜻한 물이나 차를 마시는 게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는 정답입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 이 코 점막뿐만 아니라 후두부를 촉촉하게 하는 것이 그 건강에 좋기 때문에 평소에 목소리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물을 자주 드시는 것이 좋고요. 그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습기를 틀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저녁에 주무실 때 빨래를 널어놓는다든지 아니면 목욕을 하신 다음에 욕실 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그 실내에 습도 유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그 외에 또 하실 수 있는 일로는 뭐 껌이라든지 사탕 이런 걸 드시면 일시적으로 후두부가 촉촉해지니까 도움이 되고요. 또 반면에 도움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알코올이나 카페인의 경우에는 이 성대도 우선 건조하게 시키고요.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혹시라도 목을 많이 사용하신 분은 뭐 알코올을 좀 자제하시고 카페인 섭취도 좀 줄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자, 이 환절기 건강을 위협하는 그 삼각지대 하나하나 이게 열어보고 있는데 이제 한 가지가 남았네요. 네, 얼굴 속 삼각지대를 지켜라. 그 바로 마지막 부위는요. 귀입니다. 아, 이렇게 삼각이구나. 귀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얼추 한번 했기 때문에. 네. 저번에 제가 귀 질환 알려드릴 때 귀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었죠. 귀를 왜 나눠요? 자, 그림 보시죠. 이거요. 네.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 고막 달팽이관. 예. 자, 이 귓바퀴에서 고막에 이르는 부분인 웨이, 그리고 고막 안쪽에 있는 공기가 들어있는 공간인 중위, 그리고 그 안쪽 부분인 네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이 환절기 때 주의할 질환은 이 고막에서 달팽이관까지 해당하는 중간귀, 이 중위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중이염 같은 것을 조금 주의해야 됩니다. 그 저희가 어릴 때 왜 수영장 갔다 와서 귀 아프다 했던 건 그럼 그게 중이염일까요? 수영장 갔다 오면 대부분 처음에 급성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질환은 웨이도염입니다. 웨이도염. 바깥귀 쪽에 염증 생기는 게 더 많고요. 보통 중이염은 감기 또는 그런 비염이 왔을 때 그것에 따른 합병증으로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 맨 뒤쪽에 귀랑 연결돼 있는 이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관을 통해서 감기나 알레르기균이 들어오면 이런 이관 점막이 붓거나 염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귀가 숨을 못 쉬니까 그쪽 안에 염증이 생기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결국은 말씀하셨던 그 삼각지대가 서로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중이염은 사실 이제 대기가 건조해져서 코 점막이 더 예민해지는 이 환절기 때 발병하기가 훨씬 쉬워지고 위험성이 높아지는데요. 코에 자극을 주는 것이 뭐 찬바람도 있고 꽃가루도 있고 진먼지 진드기도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코를 통해 들어오는 먼지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미세먼지라는 것은 크기가 굉장히 작잖아요. 국내 연구팀에서 도시 지역의 대기 오염 물질을 이용해서 동물 실험을 했는데요. 다른 감염 요인이 전혀 없이 이 오염 물질만 노출시켜도 중위 점막의 부종과 어떤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황재근 씨는 귀는 괜찮아요? 아니 안 괜찮은데. 귀도 안 괜찮아요? 아니 근데 저기 조카들이 많은데 이렇게 막 한 집 걸러서 중이염 때문에 수술해서 뭐 이번 가족 모임에 못 온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이 중이염은 보통 면역력이 약한 그런 어린아이들이 더 많이 걸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른들도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왼쪽에 보이는 고막이 정상적인 고막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이 만성 중이염을 알아서 고막 자체가 녹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웨이더를 통해서 그 안쪽에 있는 지금 중위 안에 있는 구조들이 보이게 되는 건데요. 이 성인에게 나타나는 중이염은 이 대부분 좀 오래돼서 발견이 되기 때문에 고막이 녹아버리게 되고요. 그 고막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바깥에서 외부 물질이 들어갈 때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안쪽에 염증이 자꾸 반복이 되게 되다 보면 만성 중이염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감염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외상으로 인해서 고막이 파열된 경우에는 그 고막 자체가 보호해주는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더 중이염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요. 네, 맞습니다. 중이염도 비염 못지않게 증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요, 중이염 때문에 병원 찾는 환자의 수가요 2009년에만 255만 3천 명이고요. 5년 된 2013년에는 291만 8천 명으로 36만 5천 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5년 사이 약 14%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 성인에게 발생하는 중이염은 대부분 통증이 거의 없어서 가벼운 질환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좀 몸이 안 좋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만성 중이염의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고름이라고 하는
그런 냄새 나는 화농성 분비물이 나오게 되고요. 상태가 더 진행이 되면 그 외이, 중이, 안쪽에 있는 내이까지 염증이 퍼지게 되고요. 그 내이가 하는 일이 평형 감각과 소리를 듣는 역할을 하는데 거기까지 문제가 되면 이제 만성적인 어지럼증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소리를 못 듣게 된다든지 그 바로 위에는 뭐가 있죠? 뇌가 있죠. 그 염증이 더 퍼지게 되면 뇌막염이라든지 또 뇌막염이라든지 또 거기 지나가는 안면 신경이 마비가 되면 네, 표정이 좀 이상하게 바뀐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합병증들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야겠네. 그래서 이 성인 그 중이염은 난청으로 확실히 난청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학에서 중이염을 20년 이상 앓은 환자나 또는 50세 이상 환자한테서 난청 발생률이 얼마나 되느냐를 확인해 봤더니 일반인에 비해서 2배 이상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 진짜 오늘 뭐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네. 네. 만나보시니까. 그냥 쉽게 생각했는데. 이게 뭐 요만하게 생각했는데 이게 막 집채만하게 번지는 듯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요. 난청도 오고 뭐 아까 뇌질환도 올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겁나잖아요. 예방할 수는 없어요, 선생님? 예방. 이거? 네, 이게 사실은 병이 생긴 다음에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중이염을 예방하려면 이 무엇보다도 이 면역력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따뜻한 음료를 충분히 섭취해서 코 점막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해주고요. 또 귀에 물이 들어가면 이 면봉으로 이렇게 닦아내는 것보다는 좀 기울여서 흘러나오게 하든지 아니면 헤어드라이어 찬바람 나오게 해서 멀리서 좀 말려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헤어드라이어 따뜻한 바람은 안 됩니까? 고막 손상을 조금 일으킬 수가 있죠. 그래요? 아니 저는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헤어드라이기가 없거든요. 근데 필요하네. 하나 사야겠어. 귀도 말리고. 흰먼지기도 죽이고 내 귀도 말리고 사야겠어. 코털도 말리고. 진짜 그러네. 정말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얼굴 속 삼각지대를 지킬 수 있을까요? 특별한 방법을 위해서 임경수 교수님 그리고 오한진 박사님 내려오셨어요. 네. 여러분의 몸을 괴롭히는 환절기 만성 질환을 이겨낼 수 있고 떨어진 면역력을 높여서 건강을 확실하게 책임져 줄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게? 이 앞에 있는 것 같은데 전 처음 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건데요. 이 처음 보실 거예요. 이거 이름이 바로 면역력을 높여 얼굴 속 삼각지대를 지켜줄 음식의 정체가 잠시 후 공개됩니다. 무엇입니까 이게? 이 앞에 있는 것 같은데 전 처음 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건데요. 이 처음 보실 거예요. 이거 이름이 바로 그런 나무가 있어? 그런 나무가 있어? 이름이 비타민이에요? 우리가 보통 비타민이 면역력에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보통 감기가 올 것 같으면 약 대신에 비타민제를 뭐 챙겨 먹거나 아니면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유자차 같은 걸 보통 많이 마시거든요. 근데 비타민 나무는 처음 들어봐요. 근데 이게 실제 지금 현재 나무 열매, 생 열매를 갖고 오신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뭇가지에 다닥다닥다닥하고 다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었죠. 정말 신기합니다. 이렇게 큰 나뭇가지에 이게 비타민 나무라는 거예요. 네, 아주 색이 굉장히 주홍빛으로 고운데요. 이 비타민 나무는 산자나무라고 또 알려져 있고요. 영어로는 스위벅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항산화 능력이 뛰어난 비타민 A도 들어있고요. 비타민 C, 비타민 E 무려 16종류의 비타민이 들어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필수 아미노산과 불포화 지방산 등 여기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한 190여 가지나 된다고 해요. 여기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한 190여 가지나 된다고 해요. 비타민 나무에는 특히 항산화 영양소인 비타민 C와 비타민 E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C의 경우에는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우리 혈액 속에서 우리 온몸을 다니면서 아주 넓게 그리고 빠르게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E의 경우에는 지용성이에요. 기름에 녹는 성격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의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은 기름막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이 지방이 이 산화되지 않도록, 즉 활성산소가 거기에서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산화시키는데 이 산화하는 것을 바로 이 비타민 E가 이 세포막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비타민 C와 비타민을 왜 이렇게 함께 들어있는 것이 중요하냐? 비타민 E가 다시 재활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비타민 C이기 때문에요. 비타민 E의 경우에는 전투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포막의 활성산소가 공격해서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최전방에서 일하는 것이 비타민 E예요. 근데 비타민 E의 경우에는 활성산소를 이렇게 제거하고 나면은 본인이 그냥 전사를 해요. 산화가 돼서 더 이상 비타민 E 역할을 못합니다. 이럴 때 혈액 속에 이렇게 떠다니고 있던 비타민 C가 자기가 대신 산화되면서 비타민을 회복을 시켜줘요. 그래서 비타민 E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세포막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 E와 비타민 C가 함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이 비타민 E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사실 그 환절기가 되면서 일교차가 커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코나 귀나 목이나 얼굴 속에 이 삼각지대가 건조해지고 이게 건조해지면 뇌나 폐 건강에도 영향을 드린다고 이미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때 이 비타민 나무 열매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 E가 염증으로 손상된 폐조직을 보호해주고 또 이 비타민 나무에는 사포닌이 또 많이 들어있어요. 이것까지 같이 있다 보니까 폐와 기관지가 마르지 않게 해줘서 호흡기 건강, 폐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또한 이 비타민 E는요, 외부 침입 독성 물질의 침입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고요. 활성산소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적혈구 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암이라든지 각종 심혈관 질환, 그다음에 백내장, 알츠하이머병 뭐 이런 모든 각종 질환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노화도 방지하고요. 또한 신경과 근육의 기능의 향상을 유지해주고 운동 능력도 개선해주는 이런 효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이 비타민 나무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비타민 C가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화면을 한번 보시고 말씀을 들어보시면요. 예, 농촌진흥청에서 이 아주 최신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은 비타민 나무 100g에 들어있는 비타민 C의 경우에는 91mg. 그러니까 사과보다 지금 한 거의 60배 정도 많고요. 자몽, 뭐 시큼한 자몽에도 비타민 C가 많은데 이 자몽보다도 3배가량 많고요. 레몬보다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비타민 C가 이 정도면 뭐 비타민 나무다 이렇게 이름할 수가 있겠죠. 아니 보통 비타민 하면 생각나는 게 레몬이고 근데 그 레몬보다도 훨씬 더 함유량이 높다고 하니까 꼭 이걸 어떻게든지 섭취하고 싶네요. 뭐 마실 수 있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계속 설명만 하니까 아니 근데 이 색깔만 봐도 맛이 어떨지 조금 짐작이 되죠. 네, 약간 새콤새콤할 것 같아요. 비타민 나무 이 가루로 차를 만들었어요. 맛을 보겠습니다. 비타민 하면 딱 떠오르는 노란색이 아주 예쁜 음료인데요. 자, 맛을 보실까요? 네. 오늘 그렇게 좋답니다, 이게. 네. 선생님 짠. 쭉 한번. 네. 우리가 아는 그 비타민 C 가루 있잖아요. 그거 거기에 물을 살짝 타고 좀 연하게 한 것 같은. 아니 먹고 나니까 입에 침이 싹 돌아요. 네. 좀 밍밍한 것 같아도 뒤에 가서 또 담큰한 맛도 있어서 맛이 있네. 마시기에도 네, 문제가 없는. 예. 자, 근데 앞에 뭐 네네네. 준비가 돼 있는데 비커. 여러분이 방금 마신 이 비타민 나무 차를 이용해서 간단한 실험을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앞서 비타민 나무의 항산화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바로 이 항산화 능력을 눈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요? 자, 요 앞에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게 물입니다, 물. 맹물이에요. 제가 이렇게 손을 넣어도 손에 뭐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는 물입니다. 이 요오드가 바로 활성산소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 옆에는 지금 조금 전에 여러분이 드신 비타민 나무 차가 와 있습니다. 자, 일단 물에다가 활성산소 역할을 하는 요들을 이걸 뭐 마시라는 거예요? 자, 이 CC를 여기다 이렇게 색깔이 확 변하죠? 네. 우리 몸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비타민 나무 차를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나무 차를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노랗게. 어머. 잘 보세요. 어머. 이거 무슨 마술도 아니고. 와. 아니 무슨 락스를 넣은 것처럼 막 어떻게 다시 이렇게 하얗게 변했어요? 너무 넣으신 거 완전히 아니에요? 없어졌죠? 네. 여러분 몸에 생기는 활성산소도 바로 이렇게 해결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멋있다. 깜짝 놀래. 보고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작용이 생기는 거죠? 자, 요오드 용액의 색이 변한 거는 비타민 나무에 들어있는 비타민 C 때문인데요. 요오드 용액에 비타민 C가 들어가면 비타민 C는 전자를 잃고 산화가 되고요. 요오드 용액은 전자를 얻어서 환원이 되면서 색이 다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산화작용을 통해서 갈색빛이 도는 요오드 용액의 색을 비타민 C가 투명하게 만들어버린 건데요. 우리 몸에 대입을 해보면 몸속에 들어간 비타민 C가 활성산소 같은 산화물질을 제거해서 질병이 생길 수 있는 역할을 막고 면역력을 높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실험으로 비타민 나무가 항산화 작용을 하는 천연 비타민이라는 걸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겁니다. 근데 저는 항산화 작용이라는 이 말을 사실은 화장품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들었거든요. 제일 많이 하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 피부에도 좋은 거겠죠? 그럼요. 비타민의 항산화 물질은 피부 노화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비타민 C의 경우에는 우리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 콜라겐 합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해서 비타민 나무를 챙겨야 하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바로 오메가7, 오메가7일 지방산이라고 불리는 팔미톨레인산 때문인데요. 오메가7은 사람의 피부를 보호하는 피지의 주요 성분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실은 그 팔미톨레인산 자체가 피부나 모발의 생성 그리고 재생을 도와서요 항노화 작용을 한다고 하니까 이 젊음을 유지하고 잘 챙기기 위해서도 꼭 챙겨야 되는 그런 영양소죠. 이제 이 시간 마무리를 해야겠는데요. 네. 그 오늘 같이 공부했던 내용 저도 잘 지키고 또 마지막에 봤던 이렇게 비타민 나무 이런 것들로 내 몸도 좀 잘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이 더욱더 좀 색다르고 특별했던 것은 황재근 씨 덕분이 아닐까 정말 대단했습니다. 복면 디자이너 황재근 씨. 네, 아니 근데 오늘 너무 유익하기도 했고 저 항상 환절기 때 아프거든요. 근데 올해는 아프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보가 너무 유익해서. 네. 그리고 혹시 다음번에 안 되면 저 건너편에 앉아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 같이 나는 몸신이다 외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면역력을 한껏 높여줄 수 있는 특별한 밥상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다기에 저희가 분위기를 확 바꿔. 감사합니다. 한국의 해찰 음식은 몸을 건강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데 영양은 흡수하면서 몸에서 해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는 이제 그런 음식 중에 하나죠.
이제 토해내야 되거든요. 아, 참. 깊은 맛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맛있겠다. 얘도 발효거든요. 발효를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뇌 건강을 해주니까. 쫄깃쫄깃하면서 삼키면 입에 안 남아요. 우엉향이 기가 막히고 너무너무 사각사각 맛있어요. 기가 막힐 맛이에요.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여성 골반 근육 강하기 베리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동아일보사에서 나는 몸신이다 책을 드립니다.